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러데이 전자기도 법칙 이어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해볼까? 자기력 손속 얘기부터 시작했었지. 부산은행 ES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은 자기력 손속, 자기 손속의 시간의 변화율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까지 했었고, 오늘은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데 면적만 바뀌는 경우, 그리고 뭐 딱히 뭐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고 복합적으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유도기전력이었고 전압이라고 뭐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클수록 유도전류가 크게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있고요. 요 균일한 자기장은 크기가 B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디귿자 도선이 있고요. 모양이 디귿이지. 그래서 디귿자 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자 도선 위에 요 까만색 선으로 표현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도체 막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 막대를 잡고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보면 도선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자 도선 중 일부와 도체 막대가 이루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내부의 자기장은 전부 통과하고 있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면적이 증가하지.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면적만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요 말굽 자석을 이렇게 놔두고요. 말굽 자석 사이에 요 디귿자형 도선을 놓고 그 위에 도체 맥트를 잡고 끌면 이 유도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좀 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지 유도 전류가 살짝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실험은 그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유튜브에 옥송환을 검색해 보면 물리 실험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이런 거 누르고 그러면 돼요. 아, 이건 오늘 필요해가지고 들고 온 거야. 그렇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지금 누를까요? 가능하냐? 그리고 지향이 아침에 내 카톡 보낸 거 보면 핸드폰 안 낸 거 같은데 냈나? 그 이후에 안 냈어? 자, 그럼 이때 방향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움직이면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하죠.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요거 근데 이 자기력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 도체 막대 안에는 전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전자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셈이 됩니다. 그럼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니까 자기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두고 손바닥을 자기장 방향으로 두면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 되죠. 근데 전자는 음전하니까 맨 마지막에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잠깐 있어봐.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네.
전자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러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 이쪽을 향하고 손바닥을 지면을 뚫고 들어가네요. 잘못했네. 예,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손바닥 아래쪽으로 하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손바닥을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잖아. 그러니까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예. 근데 전자는 운전하니까 맨 마지막에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음전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유도기 전력은 요 가문 횟수는 1이죠. 코일의 개수가 1개니까. 그리고 BTSG. 네. 방탄소. 이거 이 보면 잘 보면 요 V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BTS 이렇게 돼. 어디 갔어요? 그 원래 있잖아요. 그 심의에 걸려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장을 요 미분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B에 델타 S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중에서 요 S 한번 볼게요. S는 이제 도성고리 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인데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요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L,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L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L은 안 변하죠. L은 안 변하고 X는 변합니다. 요 S 대신에 LX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L은 또 변하지 않는 거니까 또 변화량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L에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델타 X 나누기 델타 T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은 결국 X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속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BLV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걸 공식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뜻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크기만 구하고 방향은 아까처럼 자속의 변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보통 팔을 잘 안 그려주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는 팔이 필요합니다. 팔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이제 디귿자 도선을 형성한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체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철수는 이제 팔을 이렇게 위로 뻗으면서 외칩니다. 디귿자 브라보. 요게 이제 B가 이거죠. L V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죠.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참고로 제가 고안한 방식은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많은 책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집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디귿자 브라보. 요거 가르쳐 줬더니 그 수업 시간에 요거 배우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디귿자 브라보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이라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 그냥 농담만 기억에 남는. 이거는 지금 벌써 까먹었지? 이거 왜 나왔는지. 이건 그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예, 요거에다 최종적으로 저항을 나누면 유도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만 바뀌는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근데 이것도 보면 자기장이 있는 영역만 놓고 보면 여기 디귿자 도선 형태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방향부터 구해볼까? 방향은 렌츠의 법칙을 구하면 됩니다. 렌츠의 법칙으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 크기는 일단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LV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요 BLV에다가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도선 전체 저항으로. 요거 절대값에.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이 되겠죠. 요 값에 비례하는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뭐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미 방향 구할 때 그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자속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얘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도선고리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때도 도선고리 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똑같죠?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도 안 바뀌고 자기장도 안 바뀌니까 유도기전력이 0입니다.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죠. 빠져나갈 때 한번 볼까? 빠져나갈 때 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감소하고 있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니까 자기선속이 감소하고, 자기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크기는 뭐 BLV가 되겠죠.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자기장 영역에 닫혀있는 형태의 고리가 들어올 때랑 빠져나갈 때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볼게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져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 역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일단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은 BLV인데 이때 L은 아까 봤듯이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L이에요. 면적을 구할 때 두 변을 곱한 게 면적이 되잖아요.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L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보면 요 면적은 요거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안 변하고 얘가 변하죠. 변하는 거는 속도 V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부분 길이는 이 경우에는 얼마고? L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L1의 V가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뭐 렌즈의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히 자기장만 일정하게 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면적만 일정하게 변한다기도 보기도 어렵고 그냥 복합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생기는 유도전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자석이고요. 여기는 코일입니다. 코일이고 요 G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검유계입니다. 검류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검유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요. 전류계하고의 좀 차이점은 아주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할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유도 전류의 방향 한번 구해 볼게요. N극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 주변으로는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이죠. 요 자기장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자석이 가까워지면 아래쪽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요렇게 오른손을 갖다 대면 되겠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N극이 멀어지면 반대가 되겠죠. N극이 멀어지면 이제 반대 방향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요거를 근데 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게 순간적으로 전자석이 되면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청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가오면요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서로 잡아당겨지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N극과 S극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멀어지면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코일 혹은 그 원형고리, 원형도선 이런 곳과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일어나는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이걸로 가까워지면 밀고 멀어지면 당기고 이걸로 찾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도 전류의 크기는 이제 요 유도기 전력이 클 때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겠죠. 그러면 얘가 일단 빨리 움직이면 똑같은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도기 전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요. 일단 촘촘하게 감아서 감은 횟수가 많으면 또 유도 전류가 잘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슨 그래프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요 NS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것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 센 자석의 자기장 그래프고요. 이건 약한 자석의 자기장 그래프입니다.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겠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그렸냐면, 그럼 센 자석으로 실험을 했을 때하고 약한 자석으로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자기장이 센 자석은 이만큼 변하고 약한 자석은 이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기보다는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센 자석이 더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센 자석으로 할 때가 약한 자석으로 할 때보다 유도 전류가 더 크게 흐릅니다. 그리고 같은 자석으로 할 때 가까이에서 할 때랑 멀리서 할 때 비교해보면 가까이에서 할 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에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먼 거리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했을 때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이 얼만큼 바뀌느냐 요거에 의해서 달려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센 자석이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니까 그 센 자석이 전류가 더 유도 전류를 더 많이 잘 생기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실험할 텐데 실험을 먼저 설명하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좀 이따 실험 도구를 나눠주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 코일의 오른쪽을 빨간색 집게 전선으로 검유계의 빨간색 쪽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코일의 까만색 선을 이쪽에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요 검유계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면 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인데 근데 플러스 방향이 어떨 때 플러스 방향이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때가 요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여기에 전지를 연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극을 빨간색 쪽에 마이너스 극을 까만색 쪽에 연결했을 때 플러스로 측정이 됩니다. 전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유계, 전류계 다 이렇습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전지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극이 빨간색, 마이너스 극이 까만색 연결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코일의 감긴 방향까지 확인해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별로 요 실험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연결 다 했죠. 일단 요거 두 개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그냥 네오디듐 자석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유도 전류가 바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얼마나 센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했을 때하고 빨리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였을 때랑 빨리 움직였을 때 일단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은 빠르기로 뭐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빠르기로 막대 자석으로 움직였을 때하고 네오디듐 자석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약한 자석과 센 자석을 했을 때 언제가 더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지 일단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 유도 전류의 크기만 요 두 개하고 어떻게 관계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실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했을 때라고 느리게 했을 때는 따로 찍진 않았어요. 찍진 않았고 그 같은 빠르기로 네오디듐 자석하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좀 동시에 비교해 보기 위해 가지고 똑같이 세팅해 놓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바늘의 움직이는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저 위쪽이 네오디듐이고 아래쪽이 막대 자석입니다. 그러네. 옆에서 무슨 실험하고 있었는가 보네. 그다음에 이게 오늘 메인 실험이 되겠는데요. 뭐 막대 자석을 이용해도 되고 네오디듐 자석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네오디듐 자석도 제가 N극, S극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찾아가지고 8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갔을 때랑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했을 때 자석을 움직일 때입니다. 그 다음 자석은 그대로 놔두고 코일을 N극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코일을 N극에서 멀리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극을 바꿔서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그리고 자석은 고정시키고 코일을 S극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그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이면 플러스 왼쪽으로 바늘이 움직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축구하실 수 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게 조별로
코일이 감긴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실험한 것은 N극을 먼저 가깝게 했는지 S극을 먼저 가까이 했는지 그때는 표시를 안 해가지고 이 영상은 몰라요. 근데 어차피 뭐 어떨 때 같은 방향인지만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극을 먼저 가까이 했다라고 가정하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해서 요 표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했더니 왼쪽으로 움직였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할게요. 이게 조별로 결과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일의 감긴 방향이 반대인 경우예요. 지금 보니까 1조하고 4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조하고 3조는 반대로 나왔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예, N극을 멀리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라고 기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석은 가만히 놔두고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자석을 고정한 다음에 코일을 N극에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집었죠.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S극을 가까이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극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가만히 하면 역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 코일을 S극에서 멀리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해보면 요 같은 방향인 녀석들 있죠? 요 마이너스 방향인 녀석들이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를 보면 어쨌든 N극과 코일이 누가 움직이든지 간에 가까워지는 경우죠. 그래서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누가 움직이든지 간에 S극하고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S가 멀어질 때가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코일이나 자석이 누가 움직이든지 간에 N극하고 코일이 가까워지거나 S극과 코일이 멀어질 때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N극과 코일이 멀어질 때죠. 그래서 N극이 멀어질 때이고요.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S극과 코일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S극과 코일이 가까워질 때죠. 그래서 N극이 멀어질 때나 S극이 가까워질 때 상대적으로 또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방금 했던 얘기들이요. 이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낸 논문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On the Electrodynamics of Moving Bodies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전기 동력합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했던 제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상대성 이론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거는 이 이후에 이제 붙여진 별명이고,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과학자이기도 하죠. 패러데이 맥스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요건 자석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N극이고요. 왼쪽이 S극입니다. 네, 관찰자가 이는 자석 위에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코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코일이. 근데 아인슈타인 관측자가 바깥에 있을 때는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코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시절에 아인슈타인이 읽었던 전자기학 교재에는 요 두 개를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린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옳은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에테르의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좌표계가 정지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녀석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개가 구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의 출발점으로 그 요 두 개의 비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 관측자가 자석 위에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석은 가만히 있죠. 관찰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움직이니까 자기장 속에서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니까 자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자기력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자기력선의 방향부터 보면 자기력선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자기력 구할 때 그 속도하고 자기장을 곱하는데 속도하고 자기장 중에서 어느 하나를 분해해 가지고 수직 방향 성분을 곱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속도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장을 속도의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을 나눠 가지고 자기장 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수직 성분을 곱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수직 성분은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나중에 원형 도선의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모든 지점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 지점을 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그 자기력선 중에서 자기장 중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됩니다. 그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도선거리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향하고 손바닥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는데 전자는 음전하니까 마지막에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력을 받아서. 근데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석 위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선고리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니까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석 위에 관찰자가 있는 경우고 관측자가 금속고리 옆에 있는 경우 금속고리 옆에 있는 경우는 도선고리는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경우죠. 자석이 움직이는 경우니까 도선고리 내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오른쪽이 자석의 N극이라 했어요. 왼쪽이 S극이고 N극이 다가오니까 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요 고리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갔냐 하면 요 두 개가 요 두 설명 중에 어느 한 설명이 맞고 어느 한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설명이 되니까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게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든 아니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든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성 원리가 뭐였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좀 그 내포된 의미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 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일정한 속도면 정지한 거랑 완전히 동등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관측자가 보나 요 관측자가 보나 물리 법칙은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력으로 설명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자기유도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전자기유도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자기력으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바른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움직이는지 코일이 움직이는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석이 움직인다고 해도 되고 코일이 움직인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거는 관측자를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기에 앞서 전자기유도와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로 이제 상대성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가정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이제 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면 그 아인슈타인의 논문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1905년에 냈던 5개의 논문 번역된 책이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하면 요 내용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 이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하고 연관된 요 얘기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교양 삼아 설명한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듣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기유도 법칙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예들과 일단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험기구 정리해서 좀 앞에 제출해라. 자석은 좀 따로 주라.